오늘은 드디어 45번째 궤 택지 최궤죠. 최궤. 이렇게 택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땅. 택지 최. 그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저수지 비스름하게 이제 연못이 있는 상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뭐를 얘기했죠? 요거 앞에 천풍구죠. 그러니까는 이 구라는 거는 인카운터,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남. 아주 센 여자가 건궤를 뚫고 들어와서 이 사람과 이 모든 궤들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물과 사물이 만나면 반드시 모이게 된다. 여기 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많이 쓰기는 발췌한다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최라는 거 자체가 모인다. 사실 지금부터 한 달 후면은 정확하게 오늘부터 한 달 후면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거는 선거. 이 최궤가 일종의 선거궤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옛날에 이게 모이는 거고, 모이면은 주로 성토를 한 거 아니야? 성토를 하고 누구 이 잘못을 가리자. 거기서 뭐 분란이 생기고, 그게 인간 사회에서 이 모인다고 하는 이미지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아주 묘하게 겹치는데, 대한민국의 이 중대사를 놓고 제가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생각이 없으나, 그래도 사람들이 헌법 제1조문을 한번 지금 씹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거라는 게 뭔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죠?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다운 헌법도 드물어요. 일본 헌법이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미국 헌법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2항이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의 정치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이 우선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조국에 헌신하는 자립적 국민이 정치의 주체다. 국가는 국민의 덕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국민의 덕, civil virtue가 없이는 공화국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화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라는 건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그래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데모스, 민중 전체를 데모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크라티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크라토스, 이게 룰이란 말, 다스린다. 그러니까 데모스에 의해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직접 다스린다. 거긴 대통령도 있을 수 없고, 독재자도 있을 수 없고, 군주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유래를 아테네에서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선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폴리스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전체가 무슨 안건 있을 때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이는데, 많이 모일 때라고 그래봐 한 6,000명 가까이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 보통은 몇백 명 모여가지고 누가 나와서 막 연설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매 안건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히랍 정치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편치 않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일종의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데모스가 직접 통치한다고 하는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사적으로도 이거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체제였는데,
근세에 와서 이제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상적인 질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게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그 주권이라는 게, sovereignty라는 게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의미거든. 이 권력이라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 주권이라는 게 일종의 명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권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심판이.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권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령권. 근데 로마법에도 이 렉스 레기나라고 왕법에 왕의 권력은 포플루스, 인민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항목이 있대요. 로마법에도. 그런데 루소가 이거 인민 주권서를 만들면서 로마법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끄집어내죠. 루소가. 근데 근세에 와서 자율적인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시빌 버추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정치 체제가 이제 대통령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 대통령제라는 것도 이 서양에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소수 국가만 갖고 있는, 일본도 대통령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도, 영국도 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각의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제라는 것은 히랍에서부터 내려오는 직접 민주주의의 21세기적 새로운 폼이 사실은 구현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선거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걸 갖다가 특정인에게다가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할 거는,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권력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봐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 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찬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의회에서도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치 세계 속에서 반성을 하도록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거를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누굴 찍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운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피눈물을 짜내면서 울듯이 결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유리 분리를 나는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거는, 선거라는 거는 심판이다. 이 심판.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권력을 행사해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랬는데 명령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선거라는 제도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군주하고 똑같아요. 민주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공화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 민주공화정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선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 모두가 무서운 심판자인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심판자의 지금
위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거라고 하는 거, 오늘 책계를 공부하겠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다. 그동안에 권력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뭐 터무니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권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잘 줬다. 이 사람이 독재적이긴 해도 씩씩하게 잘한다. 뭐 그러고서 하는 사람은 I'm for. for and against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고리를 강화시키는 어떠한 역사의 계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이것이 선거라는 거죠. 이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합리화하고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리더십 체인지가 가능하다 하는 것 때문에 뭐 보수적이든 진보 무관하게 언제고 우리가 뒤엎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어떤 의미에서 바르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권력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어느 한 형태가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보면 단이라고 하잖아. 이 괴라고 하는 게 단사란 말이야. 이 단이라는 게 뭐야 이게? 저지먼트라고 영어를 번역하거든요. 이 단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괴사라는 것 전체가 구체적인 효사는 개별적인 기류에 관계되는 거지만 이 단사라고 하는 거, 이 괴사는 판단한다. 이 단이라는 건 뭐야? 잘라버린다. 이게 다 잘라버린다. 권력을 맡겼더니 이게 개차반이다. 이게 잘라라. 하는 게 선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로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게 내 나라인데 이거 내 손으로 지켜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된다. 주역은 전체가 사실은 심판의 체계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내려야 되느냐. 그것이 역이다. 그러니까 이 주역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없어요. 데모크라시라는 건 하나의 추상적인 환상이에요. 이념이에요. 이념. 어떠한 가는 건데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근본이 불가능한 거예요. 데모크라시가 가능한 유일한 형태가 뭐예요? 투표예요. 선거라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정치적 근대주의가 합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정치적 무관심. 폴리티컬 아파시. 아폴리티컬. 아주 아폴리티컬하고 그냥 넌 폴리티컬하고 안타이 폴리티컬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이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국민들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아주 발랄하게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살만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폴리티컬 아파스에 빠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만 가도 그렇고 중국만 가도 정치라는 것 자체를 무관심, 정치적인 무관심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 정치에는 관심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말도록. 정말 그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내릴 때 데모크라티아라는 게 가능해지고 미국에서도 구현 못하는 데모크라티아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